일단 뭐 30년 동안 사업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은퇴라는 시기가 왔고, 그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었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취미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30대 초중반에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교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정말 너무 멋있고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결혼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맞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 벽이 높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알게 됐어요. 어찌됐든 제가 과거에 일본하고의 비즈니스도 오래 했고 일본 친구들하고의 어떤 인맥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쪽하고 어떤 일이 됐던 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살았던 부분이었었는데, 우연찮은 계기에 한일 결혼, 한일 국제 결혼이 굉장히 관심거리에 제 머릿속에 들어왔었고, 예전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 참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어떤 궁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어떤 뭐 한일 관계의 어떤 위상의 차이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였었긴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MZ 세대 같은 경우에 한일 커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를 종종 옆에서 보면서 이거를 정말 오피셜하게 서로 검증할 수 있는 대상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우연찮게 그런 비즈니스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오지랖에 대한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하게 된다면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재밌는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뭐 누구나 얘기하는 인구 감소라든지 뭐 노동력 감소, 아니면 뭐 결혼이 잘 안 하는 그런 추세에 비춰봤을 때 약간의 어떤 뭐 사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정상적인 수입이 있고 뭐 건강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야만 사회가 선순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력 시장이 부족한다라는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냥 정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기준치에 맞출 수 있는 대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상대의 어떤 그 연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히도가라라고 해서 일단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사람의 성향을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저희 나라 여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거가 우선이 되는 것보다는 앞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인성을 보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본은 좀 반대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나 어떤 사람의 성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픈돼서 알게 되면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우선시해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에 그런 사람들을 제안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출발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맞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기보다 그냥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의 결혼 정보 회사, 그러니까 일본은 결혼 정보 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결혼 정보 연맹이라고 하는데 1등인 IBJ라는 회사하고 2등인 T사를 처음에 컨택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T사가 먼저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일단은 이야기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그 T사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정도 다 잡았었고, 일본을 가기 위해서 뭐 스케줄까지 조정을 했었는데 출국하기 며칠 전인가 바로 연락이 와서 한국 쪽하고 일하기는 어렵다, 한국인과 계약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비즈니스 하지 어렵게 이렇게까지 무리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일본 결혼 전범 연맹의 그 어떤 협회, 모든 협회의 어떤 기준일까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버원인 IBJ의 회사에도 은근히 넌지시 물어봤죠. 너희도 그 T 회사하고 같은 조건이니? 물어봤더니 그 회사도 물론 동일하게 조건은 동일하다. 하지만 자기네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나는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IBJ 같은 회사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본에서는 1등인 회사고 일본의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스템이나 어떤 노하우가 넘버 투인 T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치를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해주었고, 그 제안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쉽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 과거에 일본에 있었던 친분이 있었던 친구들과 연결을 했고, 그 친구들이 충분히 흔쾌히 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계약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 과정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넘버 투인 T 회사를 컨택하지 않고 넘버 원인 IBJ가 결과적으로 메이킹이 됐을 때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이게 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처음에 계약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저한테는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